계속해서 심란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야만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 보시면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2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증시가 고추튀김처럼 바사삭 부서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도 사정이 좋지는 못합니다. 38,000달러 이상까지 반등을 했었다가 지금 37,000달러대로 다시 주저앉은 상황 속에서 위기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는 공갈 협박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다라고 해놓고 선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선포를 해가지고 민간인들에게도 총기 사용이 허가가 났다라고 그러죠.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 자, 그런데 미국 증시가 녹아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미들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증시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늦춰질 수 있다. 그리고 이번 하락 같은 경우도 숏셀러들이 주도하는 것이지 증시의 펀더멘털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황당하네요. 자, 물론 금리 인상이 늦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늦춰진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어디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 증시의 펀더멘털 자체 같은 경우는 버블이 그 자체였었는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원래 있었는데 추가적인 문제가 안 생겼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기술주를 중심으로 나스닥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S&P 500 같은 경우도 연초에 저가를 갱신하고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떨어지면서 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물귀신처럼 비트코인을 잡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도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미국 증시와는 달리 강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멕시코의 누에보레 온주 상원의원인 인디라 캠피스가 멕시코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관련된 법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멕시코도 비트코인 법정화폐 가지야라는 열풍이 불어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어서 자유를 상징하는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백신 패스에 반대했었던 캐나다 트럭 시위대에 기부된 비트코인을 동결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크라우드 펀딩 측은 여시나 까잡수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하면서 바로 무시하면서 101개의 지갑으로 비트코인들을 이동시켰다라고 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상급법원에서 비트코인 지갑 서비스를 지원하는 넌척 회사에게 너네 이번에 시위 관련된 비트코인들 전부 다 동결하고 누가 지갑을 소유한지 지갑 소유자들의 인적사항 다 까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넌척 측에서 답변하기를 니네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우리는 비트코인 지갑만 제공할 뿐 우리는 이 비트코인을 동결시킬 수도 없으며 비트코인의 흐름을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인적사항을 기록해두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니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쥐뿔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약이 좀 오르겠죠. 자유를 상징하는 비트코인 통제자들에 대응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최근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30살 이하의 직원들 중 36%는 본인들의 연봉 중에 일정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받기를 원한다라는 통계가 있었고요.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해시레이트는 강하게 상승하면서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주기도 했었으나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해시레이트의 상승은 채굴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채굴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이 채굴장을 운영하는 비용도 올라가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크립토퀀트의 기고자인 M. 어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지난 3개월 동안에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회복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하자 이를 확인한 채굴자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비축 물량을 팔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 안 좋죠. 안 그래도 비트코인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데 채굴자들마저 비트코인을 던진다. 자, 무시무시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트위터 사용자들도 이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설문조사가 이뤄졌었는데 2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과연 32,500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절반 이상이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공포감을 호소하면서 답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3225명 중에 55.5%가 2월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32,500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분석가들은 최근 있었던 비트코인 하락 후에 안도랠리, 즉 이 데드캣이라고 볼 수 있는 반등 후에 더욱더 큰 폭으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지지선은 36,300에서 33,000달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최근 나온 비트코인의 분석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마지막 보루, 최후의 보루가 36,000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최후의 보루는 지난 저점인 33,000달러대, 최후의 보루 같은 경우는 이전 작년에 있었던 저점이었었던 29,000달러대를 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디까지 최 보루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분석가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지속적인 비트코인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트레이더 J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나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만간에 32,000달러를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남겼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멀프스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36,0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은 마찬가지로 32,000달러까지 가게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직 36,000달러까지 안 갔으니까 비트코인 힘을 내야겠죠. 자, 다음으로 계속해서 희망 회로를 돌려주고 있는 BTC Fuel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2019년도의 모습과 지금이 비슷하다. 비트코인 좀 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모습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데, 벨벳이라는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에 맞닿았을 때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이랬었다라면서 이 비교하는 차트를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과거와 지금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모양새가 비스무리하죠. 자,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특징,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추가 하락하지 않고 횡보하다가 그냥 쭉 올라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전에 비트코인 3,0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1,500달러까지 간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안 떨어지고 그 자리부터 이제 지지받고 올라갔었거든요. 29,000달러 때도 비슷했었고, 자, 물론 이번에는 지정학적인 위기,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위기, 금리 인상 등등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 특히 비트코인 펀더멘탈이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저는 큰 하락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언제나 마찬가지로 뚜껑을 까봐야 알 수 있겠죠.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규제에 관련된 업데이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파나마에서 지난 22일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파나마 내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 NFT 및 블록체인 기술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회의가 이루어졌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엔 브라질 상원 표결 준비 중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또 있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와 브로커, 디지털 자산 거래소 등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정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범죄는 차단하되 보다 합법적으로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닦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는 콜로라도주에 이어서 미국의 유타주 하원 의원이 의회에 암호화폐로 세금 납부를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후드로 막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고랜드가 2천만 달러 규모의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라고 하네요. 다음은 이더리움에 관련된 암울한 분석이 또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벤자민 코인이 이야기하기를, 자, 이더리움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일단 달러 기준으로 봐도 20주 단순 이동평균선과 21주 지수 이동평균 사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토시 차트도 안 좋다. 이더리움은 결국 1,700달러 선을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전에 전 비트맥스 CEO인 알솔 헤이즈도 이더리움이 1,700달러를 테스트하기 전까지는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자, 정말로 이더리움은 1,700달러를 찍고야 말 것인가? 당연히 비트코인 따라가게 되겠죠. 비트코인이 안정세를 찾는다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 내려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페라 브라우저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오페라에 이번에 암호화폐 널보스의 코인인 CKB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해서 힘내기 힘든 날, 그래도 암호화폐 소식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부디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만하게 조속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디 토마토 채널 좀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 통해서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